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금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화천 읍내에는 이상한 공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물레방아 공원인데 정작 물레방아는 없는 상태인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천군 화천읍에 위치한 물레방아 공원. 6,900제곱미터 면적으로 10년 전인 2009년 완공됐습니다. 예산도 무려 92억 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공원 이름에 부합하는 시설물이 없습니다. 이름은 물레방아 공원인데 아무리 둘러봐도 물레방아를 찾을 수 없습니다. 당초 이곳에는 지름 15m짜리 국내 최대 규모의 물레방아가 있었습니다. 그 물레방아가 몇 년 전 고장났고 약 3년 전 최종 철거됐습니다. 현장에는 이제 그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은 당초 이곳에 물레방아 공원이 왜 들어서는지도 몰랐지만 무용지물이 된 공원을 몇 년간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더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어이가 없는 거죠, 뭐 저거. 그냥 시내의 큰 땅을 저런 식으로 그냥 주민의 득도 되지도 않고 이용도 못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별로 보기 안 좋고. 화천군은 북한강 자연수를 활용한 대형 물레방아 공원을 만들어 물의 도시 화천이라는 상징성을 높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레방아가 사라진 물레방아 공원은 몇 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별다른 활용 계획도 없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현재도 지금 산책 코스라든가 이런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용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수십억 혈세가 들어간 대규모 공원 조성 사업이 지역 주민에게마저 외면받는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최근 법원이 약사 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해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약국 소유주와 약사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약품 도매업을 했던 A씨는 2012년 춘천에 한 약국을 개설했습니다.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지만 A씨는 B약사를 월급 약사로 채용하고 서류를 조작해 B약사의 약사 면허로 약국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돈이거든요. 돈이 없는 약사님들은 개설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면대 유혹에 빠지는 거죠. A씨와 B약사 등은 약사가 아닌 직원에게 약사 가운을 입힌 뒤 일반 의약품을 팔도록 했습니다. 약사 아닌 사람이 약을 판매하는 거예요. 이제 일반 시민들은 약사가 주는 건지 약사가 아닌 사람이 주는 건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약을 이제 받아서 나오는 경우인데, 이런 방법으로 A씨가 관리하던 약국은 춘천의 2곳, 원주의 1곳이었습니다. A씨 등이 면허를 빌려 운영하던 약국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하게 타낸 요양급여가 24억 원이 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B약사에게는 징역 3년, 면허를 대여한 또 다른 약사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각각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른바 사무장 약국 운영 혐의로 업주와 약사 등이 무더기 구속된 경우는 이례적이어서 이번 판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약국의 개설 자격을 약사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약사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약사가 아닌 사람을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했지만 믿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무장 병원뿐 아니라 사무장 약국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화력발전소의 국내산 무연탄 소비량이 20여 년 만에 9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연탄 재고가 쌓여 있는 탄광들은 발전용 소비를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올해 전망은 어떤지 유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산 무연탄 사용을 조건으로 탄광 지역 가까운 곳에 건설한 동해 바이오 화력 발전소입니다. 지난해 국내탄 23만 8천 톤을 소비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20%밖에 안 되지만 그나마 최근 6년 사이에는 가장 많은 양입니다. 이 발전소의 국내탄 소비량이 8만 4천 톤까지 내려갔다가 최근에 다시 늘어난 건 다른 발전소들의 사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발전용 무연탄은 정부가 매년 총량을 정해주는데 노후 발전소인 서천화력이 문을 닫고 영동화력이 연료를 전환하면서 동해 바이오화력 혼자 국내산 무연탄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이 때문에 국내 전체로는 발전용 소비량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국내산 무연탄의 발전용 소비량은 지난 2000년 285만 톤으로 정점을 찍고 나서 급격하게 줄어들어 최근에는 5년 연속 25만 톤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탄 가격이 비싸잖아요. 비싸다 보니까 발전사에서는 딴 수입탄을 많이 썼죠. 생산량도 공급을 그만큼 못 해줬고요. 120만 톤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수용으로 한 90만 톤 더 하고 남으면 실질적으로 남는 거는 한 30만 톤밖에 안 남았었어요. 발전용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국내탄과 수입탄의 가격 차액을 보전해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배정량이 늘어나야 합니다. 국회가 올해 국내산 무연탄 발전 지원 예산을 정부가 제출한 7억 2천만 원보다 훨씬 많은 94억 7천만 원으로 늘려놓은 건 희망적인 부분입니다. 올해는 40만 톤을 발전용으로 납품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산업부 차관과 기재부 차관의 협의 사항을 보고받은 겁니다. 석탄협회는 이에 대해 동해 바이오화력이 소속된 동서발전이 94억 원으로는 40만 톤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산업부와 동서발전의 협의가 끝나봐야 최종 소비량을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원주시가 봉산동과 중앙동, 우산동 등 3곳을 올해 국토부의 도시재생 공모 사업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된 학성동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계획 마련이 진행 중입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조성된 주택가. 서너 집 건너 한 집이 빈집일 정도로 인적이 뜸합니다.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을 그냥 쓰거나 밖으로 드러난 구조물 곳곳이 녹슨 주택도 눈에 띕니다. 골목 한쪽엔 쓰레기들이 어지럽게 버려져 있습니다. 원주시가 고령 인구가 많고 낙후된 봉산동 지역 개발을 위해 올해 상반기 국토부의 도시재생 공모에 나섭니다. 주거 지원형 사업에 신청해 공가와 폐가를 정비하고 소규모 텃밭과 녹지를 활용해 힐링 마을을 만들 계획입니다. 무위당 장일순 선생의 생가와 고려시대 당간지주 등 지역의 역사 자원은 이야기가 있는 골목 탐방지로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 나올 전망입니다. 정책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국비를 많이 받아서 주거라든지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중앙동과 우산동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도 신청합니다. 우산동은 대학가의 장점을 살려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최근 화재로 피해를 입은 중앙동은 시장 재건축 여부에 따라 규모와 사업 신청 여부가 변경될 전망입니다. 각 대학교 3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주 공공기관 13 공공기관하고 사회적 경제협회, 그다음에 협동조합 협약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토부의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된 학성동 일대는 집창촌 정비와 도로 신설, 건물 매입 등을 위한 용역 발주와 조례 개정 등 후속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태백과 정선 지역의 서민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 아파트가 잇따라 건립될 예정입니다. 정선 지역은 13년 만에 임대 아파트가 공급되고 태백 부영 아파트도 상반기 안에 착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선군 고안읍 도심에 15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우뚝 솟았습니다.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 아파트는 3월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8월에 완공됩니다. 정선읍에 있는 정선군 보건소 인근에도 마을 정비형 임대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국토교통부의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정선군은 이곳에 모두 100세대의 공공임대 아파트를 건립합니다.
정선 지역에는 정선과 고환, 신동읍에 모두 370세대의 임대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지난 2006년 마지막 임대 아파트가 건립된 지 13년 만입니다. 265세대 건립 이후에 거의 임대 아파트 공급이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H 쪽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6년 태백시 황지동의 옛 방송사 부지를 사들인 주식회사 부영은 임대 아파트 착공 준비에 나섰습니다. 3년 내내 지지부진했던 태백 부영 아파트 건립 사업의 경우 올해 상반기 안으로 착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 허가를 받은 지 21개월 만에 최고 29층 높이로 1236세대의 임대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도 접경 지역의 생태평화관광 활성화와 남북 교류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 134개 사업 모두 5조 8,620억 원이 투자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을 변경하고 개발이 정체된 접경지역에 2030년까지 13조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춘천 캠프페이지 시민공원 음악분수 설치를 비롯해 철원 통일문화교류센터 건립, 화천 상가 밀집 지역 환경 개선, 양구 펀치볼 곤돌라와 전망대 설치, 인제 폐막사를 활용한 병영 체험 공간 조성, 그리고 고성 사계절 해양 해중 관광 거점 조성 등입니다. 강원도의회가 오는 12일부터 새해 첫 임시회를 열고 열흘 동안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습니다. 또 의원 발의 조례안 21건을 비롯해 강원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등 37개의 안건도 심의합니다. 이번에 심의할 조례안은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 행정정보 공개, 웰다잉 문화 조성, 미세먼지 저감 관리 등 생활 밀착형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육아 기본수당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가 경정 예산 심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 들어 강원 지역 식탁 물가가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올해 1월 강원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역대 1월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동북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9년 1월 강원도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소비자 물가지수는 104.46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3.79보다 1.27포인트 상승하면서 역대 1월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주요 농축수산물을 비롯한 식품 물가가 비교적 크게 오르면서 도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을 견인한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도내 식품 물가 지수는 109.28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5.19보다 4.09포인트 올랐습니다. 설 연휴 기간인 지난 4일부터 어제까지 사흘 동안 71초에 한 번꼴로 119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사흘간 모두 3,600여 건, 하루 평균 1,200건의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다행히 연휴간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는 없었으며 화재와 구조, 구급 건수도 지난 설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119 의료 상담도 사흘 동안 1,500여 건 접수됐고 이 가운데 90%가 약국과 병의원 운영정보 상담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춘천을 비롯해 원주와 태백, 홍천, 평창, 횡설, 영월, 정선, 철원, 인제, 양구, 화천, 그리고 강원 산지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0도에서 3도, 영서 지역과 강원 산지는 영하 2도에서 3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한편 동해 중부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 4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최근 속초 지역에 잇따라 눈비가 내리면서 겨울 제한급수 우려가 해소됐습니다. 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3일과 어제 내린 눈으로 최근 10일 동안 설악동 취수장 일대 누적 강수량이 30mm가량을 기록했습니다. 속초시는 지난해 말 이후 2달 만에 평년 수준으로 겨울철 강수량이 회복되면서 도심지에 설치됐던 무강우 일수 간판과 절수 운동 현수막도 철거했습니다. 속초시는 현재 설악동 취수장의 수위로는 3월 말까지 급수 공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환경부의 생태계 보전 협력금 반환 사업에 원주시와 철원군이 선정됐습니다. 철원군은 5억 원을 들여 동송읍 강산리 두루미 월동지에 식생보건과 도로변 차폐시설물 설치, 그리고 조류 관찰대 설치 등으로 철새 네트워크 강화 사업을 펼치게 됐습니다. 원주시는 흥엄면 매지 저수지에 가마우지 집단 서식처 복원과 완충 녹지 조성, 생태시설 설치 등에 5억 원을 투자합니다. 생태계 보전협력금 반환 사업은 생태계 보전협력금을 납부한 개발 사업자나 납부자로부터 반환 동의를 얻은 사업 대행자에게 협력금을 활용해 훼손된 생태 환경 복원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원주시가 소셜미디어 시대에 맞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읍면동별 밴드를 운영합니다. 원주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 공식 SNS 외에도 25개 읍면동 밴드를 각각 개설하고 주요 시정과 행사, 생활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원 상담과 처리, 주민과의 소통 등이 보다 손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고령자와 장애인 등 스마트폰 사용이 미숙한 시민들을 돕기 위한 홍보 창구도 마련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